안녕하세요. 오늘은 산과 연기를 갖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볼게요. 산과 연기. 자, 산성입니다. 자, 산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연기성입니다. 성질이죠. 연기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밑에 가서 이제 얘기해 보겠지만, 보통 이제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 우리가 그거를 산이라 그러고,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우리는 그거를 염기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산염기에 대한 실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산이 공통적인 성질과 염기의 공통 성질을 관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홈판에 세로 줄에 묽은 염산, 레몬즙, 식초,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에 제빵 소다 수용에 하수구 세정제를 갖다 각각 넣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데워보고 색 변화를 관찰한다고 나와 있는데, 각 수용액에 BTB 용액을 갖다가 한두 방울씩 떨어뜨리고 색 변화를 관찰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지?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지시하기로 얘기해 되는 건데, 자, 묽은 염산과 레몬즙과 식초를 가보니까,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는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BTB 용액은 노란색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색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제빵소다 수용액, 하수구 세정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그리고 파란색으로 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묽은 염산과 레몬즙과 식초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냐면은 산성이라고 얘기해 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제빵소다 수용액, 하수구 세정제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염기성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자, 전기 전수성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마그네슘과의 반응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염기성 같은 경우는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염기에 대한 실험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자, 공통적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자, 실험판 위에 12홈판을 놓고 묽은 염산, 아세트산 수용액,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수산화 칼륨 수용액을 각각 10방울씩 3줄의 홈에 넣는다. 홈판의 첫 번째 줄에 간이 전기 전도계의 전극을 각각 담가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묽은 염산, 아세트산 수용액,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수산화 칼륨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전류가 흐른다고 나와 있죠. 보통 이제 이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전기를 띈다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탄산칼슘 이라고 나와 있죠. CaCO3 조각을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산소에 모두 발생되고 있지만은 염기성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을 때는 수소기체가 나오겠지만 얘네 발생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두부를 넣었을 때, 두부는 이제 콩으로 만들다 보니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부를 넣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염기성 같은 경우는 두부가 녹는다. 이걸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있네요.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산성 같은 경우에는 수소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산의 공통적인 성질.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붉게 변화시키고 이런 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보시면은 날개 쪽에 뭐가 나와 있냐면 달걀 껍데기에 주성분이 나와 있는 건데 그 녀석은 이제 탄산칼슘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을 갖다가 확인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리트머스 종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켜주는 게 우리는 산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붉게 변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냐면은 수소 이온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 황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내놓는 물질이 있는데 바로 수소 이온을 갖다가 이렇게 내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염산도 그렇고 아세트산도 그렇고 뭐 대표적으로 탄산도 그렇고 얘네들이 산의 성질을 띠고 있지만은 각자 다른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성질을 띠고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뒤에 있는 음이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게 다 똑같은 산이었다. 그러면은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식초의 주성분이라고 여겨야 되는 건데, 식초가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염산을 부어 먹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탄산, 이거 뭡니까?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서 사 먹는 코카콜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탄산이 땡긴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염산을 사가지고 마십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른 성질을 띠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뒤에 있는 음이온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의 이온화 나와 있죠. 이온화라는 것은 이온이 되어가는 화학 반응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온화라고 그러게 되는 건데, 수소 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진다. 수소 이온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을 띠게 될 것이고, 음이온 때문에 다른 성질을 띠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산마다 서로 다른 독특한 성질을 내는 이유는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에 대한 공통적 성질, 마그네슘, 아연, 철 등의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고요.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탄소 기체를 발생시키고요.
신맛이 나고요. 페노프탈 용액은 변화시키지 않지만 BTB 용액은 노란색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산과 금속의 반응과 산과 탄산칼슘의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소 기체가 나온 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요, 금속과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 금속에서 수소 기체가 나오게 될 거예요, 산에서. 왜냐면 금속의 반응성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크카나마, 아라철, 리준압, 수구수은백금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수소보다도 반응성이 우수한 애들은 수소 기체를 갖다가 다시 수소보다도 반응성이 더 우수한 애들과 산이 만나게 돼버리면은 수소 기체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것보다 이제 반응성이 약한 애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 그리고 수은, 그리고 금, 백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구리도 있고요. 예.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수소 기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 반응하여 이산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알짜 반응식은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산성 물질, 신맛이 나는 과일, 사과, 레몬, 키위, 오렌지 등, 그리고 식초, 탄산음료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기,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갖다가 내놓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염기라고 해줄 거고요. 염기 수용액에는 이온이 존재하므로 전류가 흐르고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가 푸르게 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이제 푸른색으로 변화시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산화 이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다 같은 염기가 아닌 이유는 뭐 때문에? 여기서는 양이온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과는 달리 탄산, 칼슘이나 금속과는 반응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고요. 쓴맛이 나고요. 붉게 변화시키고 푸른색으로 변화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의 생성제는 기름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기 성분이 들어있고요. 비누는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세탁에 사용된다고 나와 있고요. 해열제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자, 살리실산과 아세틸 살리실산, 그러니까 산성이 되는 거고 산성이 되는 거고요. 수국,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토양에서는 푸른색이, 염기 토양에서는 붉은색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트머스 종이 같은 존재죠. 해양의 산성화. 자, 이산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바다의 녹아 해수 표면의 수소 이온에 때문에 농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산성비, 염기성 호수 등등등이 있다. 자, 지시약, 이거는 필수로 외워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얘기해주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에 대한 지시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페노프탈 용액 같은 경우에는 누구요? 염기성에서 이제 많이 검출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틸오렌지 용액 같은 경우에는 산성이죠. 그치? 무색을 띠지 않지만은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게 명확하다라는 거죠. 자,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BTB 용액에서 산성, 노란색 많이 나옵니다. 염기성은 푸른색을 띠게 될 것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중화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화 반응이란 건 뭐냐면은요, 산과 염기가 만나가지고서는 이제 물을 생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화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건데, 산이 이온화가 되면 수소 이온을 내놓고 염기가 이온이 되버린 수산 이온을 내놓는데 둘이 만나게 되면 물을 생성하잖아. 그게 바로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데서는 이온의 개수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해주게 될 거고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양이 많을수록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중화열이 많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생성이 되냐 안 되냐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온도를 갖다가 보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한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염이라고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자, 중화 반응 이후에 용액의 액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갖다가 독립형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각자 미리수가 다르죠. 적정 유형과 이제 독립형 유형이 있는데, 이거 독립형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HCl 부피 안에는 10ml, 그리고 NaOH의 부피는 2ml. 근데 여기 안에 얘네들이 몇 개가 있냐면은요, Cl 같은 경우는 1, 2, 3, 4, 5.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곧 뭐가 되겠습니까? 분자 개수가 되겠죠? ON. 그러면은 얘는 10ml당 ON이 되는 거니까 2ml당 N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N, 4N, 그 다음에 얘가 3N, 그 다음에 얘가 2N, 그 다음에 얘가 N개의 이온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aOH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구경꾼 이온을 갖다가 보게 된다면은 누가 있겠습니까?
NaOH는 나트륨이 있겠죠? 하나가 있습니다. 너 N개, 그럼 너는 2N개, 그 다음에 너는 몇 N개? 3N개, 너는 4N개, 너는 5N개 이렇게 쓸 것이다. 그래서 물 분자를 갖다가 생성하게 된다면 한계 반응물이라는 게 있는데 한계 반응물에 의해서 얘는 물 분자 개수가 N개, 얘는 몇 N개? 2N개, 얘는 몇 N개? 3N개, 여기서는 2N개, 여기서 몇 N개? N개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산과 염기 중화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시하게 색 변화, 온도 변화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온도는 물이 많이 생성될수록 온도는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유추하기로는 혼합 용액의 최고의 온도 몇 도? 29도 나와 있죠. 29도에서 얘네들이 물 분자를 제일 많이 생성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색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BTB 용액이 지금 파란색인 걸 보아가지고서는 염기성이 될 거고 노란색인 걸 보아가지고 산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하며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날수록 발생하는 열의 양도 많아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화 반응의 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생활의 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OX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산이라고 하고 수산이온을 내는 것을 염기라고 한다. 맞죠? 자, 아세트산과 같이 산성 물질이나 수산화 나트륨 염기성 물질은 물에 녹아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자, 이온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 맞죠? 염기성 물질은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탄소 기체를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탄산염이 나려면 염기성 물질이 아니라 산성 물질이 되는 게 맞겠죠? X. 하수구 세정제, 땐데 이거 단백질이죠? 마그네슘 리본을 넣으면 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요. 하수구 세정제, 그러니까 이거는 염기성을 띠고 있는 건데 마그네슘은 금속이 되는 건데 기체가 발생한다. 산성과 오히려 금속이 만든 수소 기체가 나오게 되는 건데 염기성이 만나면은 아무것도 반응 안 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마그네슘 리본을 넣으면은 마그네슘 리본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지 않죠. 이거는 이제 수산화 나트륨 염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자, 비눗물에 탄산칼슘을 넣으면 기체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탄산칼슘에서 이게 탄산염이 포함되어 있는 거면 이산탄소 기체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안 되죠. 식초의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체가 이산탄소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지시약의 종류를 나타낸 것인데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라고 했는데 자, 염기성 수용액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페노프텐 용액이 돼야 되겠죠? 페노프텐 용액을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PP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성 수용액에 땡땡을 떨어뜨리면 수용액이 빨간색으로 변한다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메틸 오렌지가 되겠죠? 메틸 오렌지는 M.5라고도 얘기합니다. M.5. 염기성 수용액에 땡땡을 떨어뜨리면 수용액이 파란색으로 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BTB 용액이 되겠습니다. 외워지만 문제 풀 수 있는 거니까 꼭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산성 수용액에 땡땡을 떨어뜨리니 수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했다 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BTB가 되겠죠. BTB 용액을 떨어뜨리니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수용에 나타나는 색은 리트머스 종이의 염기성이죠. 땡땡 용액을 떨어뜨려 나타나는 색과 비슷하다고 나와 있는데 다시요. 이를 다시 염기성 수용에 떨어뜨렸을 때 수용액이 나타나는 색은 리트머스 종이의 땡땡 이거 뭐가 되겠죠? 염기성이 되겠네. 자, 됐고 12번 가볼게요. 자, 염기성 수용액이 노란색 메틸 오렌지가 되겠네요. 아이고 다시요. 메틸 오렌지를 떨어뜨려 수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했다. 그 다음에 산성 수용액이 떨어뜨렸을 때 수용액이 나타나는 색은 리트머스 종이에 뭐가 됐죠? 산성이죠. 산성액을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색과 비슷하다 라고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13번.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면 물과 염이 생성되고 중화열이 발생하여 용액의 온도가 증가한다. 이거는 맞죠? 염화수소와 금속 반응시켰을 때 발생하는 기체 성냥불을 가까이 되면 펑 수소 기체니까 맞죠? 대리석은 주성분이 탄산칼슘이므로 이것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은 산성을 띠는 비가 내리면서 녹아서 손상될 수가 있다. 탄산염으로 이산탄소 기체가 나오게 될 테니까 손상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껍질을 벗긴 삶은 달걀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그러니까 삶은 달걀은 단백질 되겠는데 비누를 녹인 물에 담가두면 달걀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17번 다음은 수용액 A부터 F의 액성과 수소 이온 또는 수산화 이온의 수를 나타낸 것인데 A랑 D를 섞으면 혼합된 수용액의 액성은 중성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소 이온 또는 수산화 이온의 수를 갖다 나타낸 거니까 보자 이거야.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잘라볼 거고, A랑 D랑 섞으면은 지금 50대 70이 되는 거니까 얘는 염기성이 돼야 되죠. 이게 더 많잖아요. 20만큼. C에 2를 넣고 C에 2를 넣고 20대 쓰니까 염기성으로 30이 남네요. 염기성. 그 다음에 B를 넣으면 산성 30입니다. 얘는 이제 중성이 돼야 되겠죠. 18번은 틀렸습니다. A에 2를 넣었을 때 A에 2를 넣는다면 50대 50이가 중성이 되겠네요. D를 넣었을 때 생성된 물의 분자수는 같다라고 나 있는데, 그러면 A랑 E랑 그 1대1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물 분자는 50개가 나오게 될 거고요. D를 넣었을 때 한 개 반응물로 인해서 이것도 50개가 나오겠네요. 왜냐면 얘네들이 50에 50에 얘가 70개 있다고 한들 얘가 50개밖에 없기 때문에 생성되는 물 분자수 50개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19번은 맞죠. 대신에 성질은 이제 염기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혼합 수용액의 부피가 같을 때 B와 E를 혼합한 수용액보다 C와 D를 혼합한 수용액의 온도가 더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물 분자를 많이 만들어내면 되겠죠. B와 E랑 발생시키게 된다면은 30, 그 다음에 C와 D를 갖다가 혼합시키게 된다면은 20, 그러면은 높게 나와야 되겠죠. 아무래도 물 분자를 더 많이 생성을 하니까. 됐죠? 다시요. 보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X가 맞겠죠. 그치? 자, 다시 넘어가고요. 21번부터 30번까지 딱 이 정도만 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0번은 좀 잘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A부터 이 중에 중화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점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C지점이 되겠죠? A에 리트머스 종이를 넣으면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탄 수용액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염기성을 띠겠네요. 여기 염, 여기는 산성 이렇게 되는 건데, 무슨 색에서 무슨 색으로 돼야 돼요?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해야 되겠죠? 아니죠. 붉은색에서 푸른색이죠. 그치?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염기성이 되는 거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B의 페노프텐 용액을 떨어뜨리게 된다면은 B라면은 이제 어디가 되겠습니까? 염기성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무슨 색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까? 붉은색으로 변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에 우리가 BTB 용액을 갖다가 떨어뜨리게 된다면은 얘는 무슨 색이 돼야 되는 겁니까? 초록색이 돼야 되고요. D에 메틸 오렌지 용액을 갖다가 떨어뜨리게 된다면은 무슨 색이 돼야 되는 겁니까? D라면은 산성이 되는 거니까 붉은색이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레몬즙 뿌리는 것은 중화 반응이다. 생선 비린내가 염기성이고 거기에서 이제 레몬즙 산성을 뿌리게 되는 거니까 중화 반응이 얘가 될 거고요.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리는 것은, 그쵸, 산성화에 석회가루 말면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염기성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중화 반응이 얘다라고 나있는데 맞죠? 이건 CaOH입니다. CaOH2. 자, 누렇게 변한 옷을 표백제로 세탁하면 하얗게 변하는 것은 중화 반응이 얘다 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X가 되겠고요. 머리카락으로 인해 막힌 하수구에 염기성인 하수구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은 중화 반응이 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X가 되겠죠. 자, 다음 30번. 개미나 벌에 물렸을 때 치약을 바르는 것은 중화 반응이 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부피당 이온수가 같다고 나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온이 나와 있는 거를 갖다 제시를 해줬네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식이 되게 복잡할 걸로 일단 예상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되게 잘 읽어봐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요, HX는 이제 수소이온과 이제 X이온, 그리고 YOH는 Y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로 또 넣어줘서도 물 분자가 생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얘네들은 중화 반응이 완료가 된 상태죠. 그 다음에 1과 3에서 X는 다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토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긴 할 건데, 자, 봐봐요. 여기에 혼합 후 수소 이온 또는 수산의 이온의 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방정식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애들 없어야죠. 그치? 얘는 없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이겁니다. 한번 보자. 일단 여기서 남아있는 애가 있다면은 얘가 내려갈수록 뭐가 많아지죠? 산이 많아지죠. 산이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산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염기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남아있는 이 녀석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 녀석은 수소이온. 그죠? 다시요. 자, 다시요. 여기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산성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는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남아있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야? 얘 남아있는 얘는 누가 돼야 돼? 남아있는 애를 갖다 얘기해줘야 되는 거니까 수산화 이온이 남았다고 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남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수소 이온이 남았다고 봐줘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한번 반응식을 세워보게 될 건데, 일단 보자 이거야. 여기서는 이제 요 녀석이 적고 얘가 많으니까, 자, 3의 혼합 용액의 3은 염기성이다 라고 보게 된다면은 얘는 산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맞겠죠. 그 다음에 혼합 용액 1에는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다고 나와 있는 건데 염기성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남아 있어야죠. 그치?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33번 해봐야 되지 않았지? 33번을 가보면은 중화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혼합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이제 많이 나오면 되는 건데,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갖다가 X로 두도록 할 거고요. 여기를 3X, 그 다음에 여기를 6X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선생님 Y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Y가 돼야 되겠죠? 분모가 2분의 3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뭐가 돼야 돼? 2분의 3배가 돼야 되겠죠? 2분의 3Y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Z 같은 경우에는 ZOH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Z라고 두도록 할 거예요. Z. 여기도 Z, XY, Z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한번 방정식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누가 많게 됐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1번에는 무슨 성을 띈다 그랬죠? 1번은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N개가 나 있는데 여기 가면 갈수록 산성이 HX가 많아지게 될 테니까 여기는 산성이 될 텐데 여기는 염기성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많은 데서 적은 대로 빼줘야지만 이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y-x. 자, y-x가 뭐가 나야 되는 겁니까? n이 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3x라는 것은 y 플러스 z가 되는 거겠죠. y 플러스 z.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산성이 되는 거니까 6x 마이너스 2분의 3y 마이너스 z가 되겠죠. 여기 얼마큼 나야 된다는 거야? n개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볼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구해왔는데요. x가 n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2n이 나오게 될 거고요. z는 5n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토대로 우리가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거야. x가 n이 되는 거니까 얘 n, 얘는 몇이야? 2n. 그럼 물분자수가 나오게 된다면은 한 개 만원물에 의해서 얘는 n개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얘 x가 n이니까 얘는 몇 n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3n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아까 전에 2n이라 그랬죠? 2n, z는 몇 n이었죠? 5n이 되겠죠.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물분자수는 몇 n개? 3n개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몇 n이 돼야 되겠죠? 6n이 돼야 되겠죠. 2분의 3i가 되는데 y가 2n이었으니까 대입해주면 얘가 몇 i? 3i가 되겠네. z는 몇이 돼 있어야 돼요? 5n이 돼야 되겠죠? 5n. 그래서 얘가 5n.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물분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8에 6이 되는 거야. 얘는 6n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중화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혼합용액은 2가 되는 게 아니라 몇 번이 돼야 되는 거야? 3번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X가 맞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의 부피는 60ml라고 나와 있는 건데 얘가 30ml니까 얘도 30ml가 돼야 되기 때문에 60ml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을 세워서 들어갔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주의해줘야 될 건 뭐냐면은 생성된 물분자 수라는 것을 착각할 수 있겠지만 수소 이온수와 혹은 수산화 이온의 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크기가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줘야지만 우리가 방정식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거 보시고 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OX 퀴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